바이든 행정부는 벨로루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에게 즉시 출국할 것을 촉구하고 월요일인 21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벨로루시 여행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업데이트된 여행 경고는 국경 국가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및 폴란드가 러시아 바그너 용병대에 대한 우려로 국경을 따라 보안을 강화한 후에 나옵니다. 국무부는 벨라루스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에게 즉시 출국할 것을 권고하고 벨라루스를 최고 수준의 보안 경고인 4단계 위험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알려진 벨라루스의 오랜 지도자 알렉산더 루카셴코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 조력자이며 2020년 대선 승리 주장에 도전한 벨라루스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와 정치적 탄압으로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미국 공관은 축소되어 긴급 미국 시민권자 서비스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루카셴코가 크렘린궁에 대한 용병 그룹에 단명했던 반란을 종식시킨 푸틴과의 거래에서 바그너 군을 환영하자 국경에 있는 나토 회원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경고문에서 벨라루스 당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도한 공격을 계속 조장하고 있고 벨라루스의 러시아 군대가 증강되고 있으며 현지 법률의 자의적 집행, 내전 가능성, 구금 위험, 벨라루스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미국 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대사관의 제한된 능력 때문에 벨라루스로 여행하지 마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현재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와 국경을 통과하는 6개의 국경 중 2개를 폐쇄했습니다. 국무부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정부가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추가로 폐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인들에게 개방된 나머지 국경을 통해 여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폴란드는 벨로루시와의 국경을 1개만 개방하고 있으며 라트비아는 2개 국경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라트비아는 모두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병력을 증원했습니다. 또한 루카셴코가 중동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을 벨라루스로 비행기로 데려와 국경을 넘어보내 무기화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는 KUMC TV 뉴스입니다. 다보나였습니다. 6.25 남침 때 우리 대한민국 국군 유엔군과 맞서 싸우고 민간인을 살육한 북한군과 중공군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인물을 기리는 역사공원을 광주광역시가 조성하기로 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광주시가 48억 원을 들여 정율성 역사공원을 조성한다고 한다며 정율성은 중국에서 활동하며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했고 광복 이후에는 북한으로 넘어가 조선인민군 행진가를 작곡해 6.25 전쟁을 부추겼던 인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에 결사반대하고 이를 추진한 광주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우리나라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사업이 국민 혈세로 추진된다면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정율성은 일제 치하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10대 때 중국으로 건너간 인물입니다. 1937년 중국 공산당이 점거하고 있던 예난에 들어간 정율성은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가로 쓰이고 있는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북한 정권의 일시 가담해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을 작곡했다가 6.25 남침이 터지자 중국으로 다시 건너가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북힌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해 북군 유엔군과 맞서 싸워 한국의 통일을 저지하는 데 일조한 반역자입니다. 당시 정율성은 전선에서 북한군과 중공군을 위한 위문 공연을 하면서 국군과 유엔군을 향한 전의와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강사빈 부대변인은 정율성의 친북 친중 행적은 명확하다. 북한 정부 수립에도 기여한 바 있으며 그가 만든 조선인민군 행진가는 6.25 전쟁 당시 남침의 행진곡으로 쓰였다며 공산군 응원단장을 자처한 정율성을 역사공원 조성으로 기념하는 행태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기억해야 할 인물인지에 대해서조차 논란이 있는 사람을 위해 공원까지 조성해 기념한다면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이 기억해야 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게 보훈의 시작과 끝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의 눈에 그는 뛰어난 음악가이고 뛰어난 음악가로서의 그의 업적 덕분에 광주에는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온다며 광주는 정율성 선생을
광주의 역사문화자원으로 발굴하고 투자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러한 강 시장의 뜻은 평소에 강 시장의 편향적인 친중국 정책을 옹호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에 대해 보훈의 주무부처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호남은 순천 여수 광양 벌교 보성 강진 등 전남 17개교 180명의 학생들이 지원해 유일하게 학도병들로만 대대가 편성될 수 있었던 지역이라며 서부덕 소위 박창근 황금재 박평서 오재룡 상사 등 맨몸으로 적의 전차에 뛰어든 6탄 시병사 중 5명이 호남 출신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호남에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영웅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광주시는 이 많은 분들을 두고 왜 하필 정율성 같은 공산당 나팔수의 기념공원을 짓겠다는 것이냐며 그가 만든 군가를 부르며 몰려왔던 적에게 죽임을 당한 수많은 이들의 피가 아직 식지 않은 대한민국이라고 다그쳤습니다. 나아가 정율성 덕분에 광주의 중국인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는 강기정 시장의 주장을 향해서는 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란 말이냐며 돈이 되는 일이면 국가 정체성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말이냐라고 개탄했습니다. 이상 KUMC TV 뉴스 이승주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에 대한 공판 개시를 내년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AP 로이터 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이승주 기자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워싱턴 연방 판사에게 재판을 2026년 4월 시작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개정까지 3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한 이유로 전례가 없는 사건의 특수성과 1150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재판 서류 등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대중의 이익은 정의와 공정한 재판에 있지 성급한 판단에 있지 않다고 썼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사건에 대한 공판을 내년 1월 2일 시작할 것을 권고했으나 트럼프 측은 그보다 2년 3개월 뒤에 시작하자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2026년 4월 개정을 요구한 사건은 지난 2021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이른바 1.6 사태와 관련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사태와 관련해 대선 결과 뒤집기 모해 및 선거 사기 유포 등 4개 혐의로 지난 1일 연방특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총 4건의 사건으로 기소돼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 영화 배우에 대한 입막음용 금품 제공 사건으로 내년 3월 25일 뉴욕주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조지아주에서 기소가 이뤄진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과 관련해 현지 검찰 당국은 내년 3월 4일을 재판 개정일로 제한한 상태입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부 기밀문서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플로리다주의 담당 판사는 내년 5월 20일을 재판 날짜로 정했습니다. 이상 KUMC TV 이승주였습니다. 미국의 9일난이 점차 해소되어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크게 상승했던 미국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21일 지난 3년간 근로자 구하기의 혈안이었던 미국 기업들이 과거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면서 임금 상승과 일자리 천국 시대는 이제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들의 평균 임금이 지난해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상은 팬데믹 기간 신규 고용률과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첨단 정보통신 IT, 배달 택배 운송 보관 서비스, 제조업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미국 노동시장은 구직자보다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이 훨씬 많아지면서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강세를 이어왔었습니다. 재택근무와 연방지방정부의 코로나 보조금 지급으로 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IT업계는 근로자를 구할 수조차 없는 인력난을 겪자 임금을 큰 폭으로 올려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게 관행이 될 정도였습니다. 또한 배달과 택배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IT 업종의 신규 근로자 초임은 2021년과 2022년에 비해 17%가량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배달 택배 운송 보관 서비스 업종과 연예오락산업, 제조업의 초임 하락률은 각각 -15%,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였습니다. 반면 재정보험업 분야는 이 기간 3% 정도 상승했으며 건강 서비스 분야는 무려 22% 이상 임금이 올랐습니다. 보험과 재정, 건강 서비스업의 임금 강세는 팬데믹을 겪은 미국인의 관심이 이 분야로 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리아 폴락 집 리크루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노동부는 이달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5.7%로 여전히 플러스 상태라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그건 신규 취업자가 전체 근로자의 4%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규 채용이 이전보다 크게 줄고 있으며 신입 근로자의 임금 역시 훨씬 적게 책정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불황이 예상됐던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좋은 상태지만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 버블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만간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상 KUMC TV 뉴스의 이승주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종의 하위 변이가 새롭게 발견되어 세계 전문가들이 그 영향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바이러스는 여러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성분을 봤을 때에도 기존 면역 체계를 뚫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8일 감시 대상의 오미크론 변이종인 BA2의 하위 변이로 분류되는 BA.2.86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에서 첫 환자가 확인된 후 현재까지 덴마크 3건, 미국 2건, 영국 1건 등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날 첫 BA.2.86 환자가 발생한 영국에서는 이 환자가 최근 여행력이 없어 지역사회 감염 사례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BA.2.86의 가장 큰 특징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0여 개나 많다는 점입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무기로 변형이 많을수록 기존 면역 체계를 뚫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미 이번 주 초부터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 BA.2.86을 두고 전문가들은 전염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연구원은 트위터에 BA.2.86은 유행할 수 있는 것들이 지니는 전형적 특징 모두를 지니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CL 유전학 연구소장인 프랑수아 발로 교수는 2021년 말 오미크론 등장 이후 나온 변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바이러스라고 BA.2.86을 평가하면서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의 체내에 1년 이상 장기 감염 상태로 머물면서 돌연변이가 생긴 뒤 다시 공동체로 확산됐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그럴듯하다고 영국 가디언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또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국립혈청연구소 SSI의 모르텐 라스무센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가 그렇게 크게 변해 30개의 새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건 드문 일이라며 마지막으로 그런 큰 변화를 본 건 오미크론 변이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시애틀 프레드 허친슨 암센터의 바이러스 진화학자 제시 블룸도 오미크론이 처음 생겨났을 때와 비교할 정도로 큰 진화상 도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실제 BA.2.86의 전염성과 위험성 등을 평가하기까지는 몇 주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WHO는 새 변이가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신중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BA.2.86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나온 증거에 비춰볼 때 이것이 현재 유행 중인 다른 변이들 이상으로 공공보건의 위험을 초래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HO는 현재 BA.2.86을 포함해 10여 종 변이를 감시 대상으로 지정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감시 대상으로 지정된 변이는 위중증 위험이 높거나 현존하는 백신이 제공하는 면역 체계를 뚫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관심 변이 혹은 우려 변이로 격상됩니다. 이상 KUMC TV 다보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이민 신청자의 사상심사를 강화하는 이른바 공산주의자 이민 금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2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사문화된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마르크스주의자의 이민을 선별 거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약 9천만 명인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을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상 심사를 강화하면서 이민 신청자의 소셜미디어도 조회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슬람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부활시키면서 대상자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그는 마약 밀수범을 겨냥해 해상을 봉쇄하고 국경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스티븐 밀러 고문은 이민 시스템 보호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후 첫 100일은 행복 그 자체가 될 것이라면서 4년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조지아주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오는 24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 출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내가 24일에 급진 좌파인 검찰 페니 윌리스에 의해 체포되려고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간다는 게 믿어지나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석금으로 2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검찰과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는 구치소에 출두하더라도 보석금 절차를 마치면 일시 구금에서 풀려날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이상 KUMC TV 강수정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 뉴스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설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